네, 김영호입니다. 오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국조, 고조선의 국조, 또 한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당군에 대한 신화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2333년 플러스 2024년 하면 2024년 2333년 그러면 4357년, 오늘 4300 단기로 하면 4357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보태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 오늘 개천절 볼까요? 한번 개천절 일단 한번 봅시다. 이 개천절,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날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온 민족이다 그러죠. 우리 한민족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온 민족이다. 이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게 정신적으로, 하늘이라는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잖아요. 머리는 굉장히 밝은 거죠. 맑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정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겨낼 사람들이 없죠. 정신적으로는. 뭐 아무리 뭐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라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도 막 까대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막 까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 굉장히 이 정신이 아주 맑고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논하지 않고 다 정신적으로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맑고 밝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강하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막 존중하고 그런 거는 그냥 다 거짓이죠. 어떻게 보면 한민족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하고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인이죠.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래.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 자기네 민족은 땅에서.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서 왔는데 중국인들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색깔을 뭘로 쓰냐? 황을 써. 황. 이게 황새가 아니야, 황새.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중원에 보면 뭐 이게 거의 뭐 황색이 많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색을 좋아하는 거죠. 이제 황제들이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별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황색을 잘 못 쓰게 하죠. 그래서 황제들이 대체로 궁에다가 궁전에 이 황금으로 많이 이렇게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금성에 가도 옛날엔 다 황금으로 다 발랐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긁어가고 지금은 이제 페인트로 그냥 황색을 칠해놨는데, 아무튼 걔네들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 중원에는 이제 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토죠. 그러면 이제 동쪽에는 이제 가령하면 이제 보면 청이고, 서쪽에는 백이다. 남쪽에는 적, 예? 적. 또 북쪽에는 흙. 이게 이제 물이잖아요. 물. 이게 물. 동쪽에는 목이고, 남쪽에는 불이고, 서쪽에는 금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중심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땅에서 왔다. 땅은 색깔이 황색이다. 그래서 걔네들은 황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중국 애들이 이 땅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뭐가 강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머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적인 사람들은 이 머리를 이제 하늘적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정치 이런 데 굉장히 아주 밝은 사람들이고, 이 땅은 이 사람 몸으로 따지면
발에 해당하잖아요. 발은 땅을 딛고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딛고 있기 때문에 땅은 전부 뭐다? 물질적이다 이거예요. 물질적. 그래서 전부 경제적인 거, 경영하는 거 이런 쪽에는 이제 물질적인 게 강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한다면 이 중국인들은 물질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강한 거지. 항상 땅에서 모든 뭐 먹거리니 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는 화상이라는 것도 다 거기서 비롯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오늘 이제 생일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국경일로 정했는데, 이 대천절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서 왔다는 그런 어떤 사상 때문에 이제 우리 오리지널이 환인이잖아요. 환인. 오리지널 하늘이죠. 오리지널 하늘. 환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죠. 환웅. 환웅이 있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죠. 단군. 이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아무튼 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쳐요. 이 단군은 이 환웅의 자식이죠. 환웅의 자식. 이 환웅은 환인의 자식인데, 이 자식은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환웅이라는 사람은 단군의 아버지인데 땅에도 왔다 갔다. 이게 땅이에요. 땅. 여기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환희는 오리지널 하늘이에요. 오리지널 하늘. 단군은 땅이고 오리지널 땅이야. 땅에서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오리지널 하늘도 하늘도 왔다 갔다. 환웅은 땅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단군을 낳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웅녀죠. 웅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녀 사이에서 나서 단군을 낳은 거죠. 그래서 단군은 오리지널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아까 뭐라 그랬죠? 357년이라 그랬나? 네, 그렇게 된 거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하늘의 역사는 뭐 끝이 없는 거죠. 이건 뭐 빅뱅으로 시작하면 뭐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와서 환웅은 이 웅녀와의 만나서, 그러니까 웅녀는 이건 그냥 상상한 거예요.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이게 어떤 특정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웅녀가 만들어져서 웅녀 만나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이 고구려의 조상은 이 천재죠, 천재. 여기도 이제 천재가 나오는데, 이 천재가 있고, 오리지널 하늘이죠. 이거 오리지널 하늘.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이 환웅과 같은 존재, 해모수가 있죠.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이 고구려의 주몽 있죠? 그러니까 주몽은 오리지널 이 땅이고, 천재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모수는 하늘도 땅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 환웅과 같은 존재야. 여기 누가 있어요? 유아부인 있죠. 유아부인 있죠. 유아부인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제 어떤 극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아부인은 웅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나서 여기 사람으로 보면 여기 또 생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유아 부인이라는 어떤 웅녀와 같은 존재로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난 자식이 주몽이다. 그러니까 주몽은 오리지널 땅에서 난 자식이고 천재는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오리지널 하늘이 있죠. 오리지널 하늘이 있고 하늘님이 있죠. 하늘님이 이 환웅과 같은 존재죠. 여기 오리지널 하늘. 여기서 하느님은 오리지널 하늘도 왔다 갔다. 땅도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오리지널 땅에서 나는 사람이고 하늘은 오리지널 하늘이 있고 하늘님이 누구랑 만나요?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죠. 이 동정녀 마리아도 이 사람으로 많이 극화가 되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웅녀 같은 존재예요. 이게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이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안 돼. 이것도 이제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하느님이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난 자식이 이제 예수인데 오리지널 땅에서 나온 사람이지. 하여튼 이건 3단서를 다 만들어. 누가 만들어? 한민족이 만드는 거예요. 한민족이 뭐가 밝아서 그래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 근데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이 머리가 맑고 밝기 때문에 어떤 철학, 이런 사상, 그래서 정치 이런 게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이 들고 나온 이념이 뭐예요? 단군이 들고 나온 이념이 이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벌써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화 세계. 벌써 이가 나오잖아. 이치로서 세상을 교화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화해라. 예. 이라는 게 여기 이제 기가 있잖아요. 이게 일이 정신이고 이건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한민족이 왜 이 정신적인 게 굉장히 강하냐. 퇴계는 여기 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율곡은 기를 강조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이 일하는 게 하늘적이란 말이에요. 하늘적. 이게 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늘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강하고 하기 때문에 다툼을 잘해. 다툼을 어떤 다툼을 하냐? 도덕적인 다툼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다툼.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이잖아요. 이 정신적. 이게 반대되는 게 물질적 아닙니까? 이 물질적으로 다투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다투면 어때요? 이념이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화 세계라든가 홍익인간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널리 사람들한테 삶을 좀 이렇게 덕으로서 도덕적으로 잘 높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거거든. 그래서 그걸 정신으로 따지는 거고 물질적으로 다투면 어때요? 이건 전부 이게 이제 이 물질적인 거는 전부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정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공자는 이 정신적으로 도달하는 거, 이 정신적으로 통달하는 것을 군자라고 하고 물질적으로 통달하는 것은 소인이라고 하죠. 소인. 그래서 소인 배지 하지 마라. 이 군자는 뭐야? 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람, 정신적으로 고상해지는 거. 이거를 해야 그게 군자지. 이 눈만 떴다면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갖고 다투다 보면 이건 소인배들이다. 그래서 군자가 돼야 되지 소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민족은 정신이 밝은 민족이에요. 정신이 밝은 민족.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정신력이 아주 강한.
근데 지금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 서양 사상이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막 말살하는, 물질로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말살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막 배금하게 되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은근히 만들어내 가지고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밝은, 오늘 개천절인데 하늘에서 온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물질이 하도 이제 극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 태극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이라고,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밝은,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밝아졌어요. 이제 거의 극했어. 그래서 이제 반전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은 이제 물질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반전되면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쥐락펴락 할 세상이 온다. 지금 이제 거의 저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사회가 지금 극하고 있는데, 극하면 반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돈 가지고 권력도 사고, 돈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달았다. 조금 이제 좀 더 지나면 결국 다 도덕적인 우리 고유의 한국의 사상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계속 이게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힘을 갖고 이화세계, 홍익인간의 이념을 정말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펼쳐 나가야 되겠다.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의 자부심, 이런 걸 좀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